뉴욕 증시 날카로운 분석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가 강세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S&P 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기대감과 경계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은 대부분 이렇죠. 일단 많이 올라가고 최고가 올라가면 일단 차익부터 한번 챙겨보자. 일단 팔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 사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오늘 또다시 한 1% 조금 모자르게 올라갔고요. 뭐 나스닥도 전부 다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지금 이 모습인 지난 2월 19일 날 기록했던 것이 왼쪽에 있는 제가 원으로 그런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인데 지금 이 차이가 불과 0.05%입니다. 포인트를 보면 뭐 1, 2포인트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05%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QQQ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근데 그걸 기반 뭐 3배짜리 하고 그러신 분 계실 텐데 여하튼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100은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나스닥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오늘 밤이라도 기록하면 이건 작년 쉬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기억하실 때 2월 19일 기록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6144.44.15포인트이기 때문에요. 2, 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S&P 500의 목표 지수를 4월 때는 일제 내렸던 11군데가 최소한 내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소한 8군데 올라가고 가장 최근에는 비모까지도 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이 생각됩니다. 이제 일단 고점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팔고 보자, 팔고 네. 다시 사자 이런 텐데요. 뭐 여러분 다 자유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딱 이 그림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1988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35년 동안에 거의 40년에 가까운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1년 후, 지금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가 이제 약간 흐린 녹색인데 이거는 아무 날입니다. 아무 날이라는 거는 오늘 사건, 어제 사건, 일주일 후에 사건 간에 아무 날이나 샀을 경우에 보통 아무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3년에서 아무 때나 사면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계시면 S&P 기준이면 1년 후에 11.7%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요. 3년 후가 되면 얼마를 버냐면 39%가 벌고요. 5년 후가 되면 71%를 버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일 뿐이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진한 색 있지 않습니까? 진한 녹색이라고 표현하네요. 뭐 쑥색이 진하게 여러분 화면에서 했던 진하게 보는 거가요. 1년 후에 보면 14.6%가 올라가는데 이건 뭐냐면 사상 최고가를 친 날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날 주식을 S&P 500을 샀을 경우 1년의 수익률이 14.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무 날이나 샀을 때보다 여러분 싸게 샀건 떨어진 날 샀건 언제 샀건 간에 평균의 11.7인데 굳이 난 사상 최고가 팔지 않고 그날만 샀다. 그러면 14.6%가 나는 거가 되겠고요. 3년에는 50% 그리고 5년에는 78%로 장기적으로 볼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상 최고가 얼마나 자주 나느냐, 자주 있느냐? 1928년 이후에 미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 거래일 20일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상 최고가 나는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사상 최고가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언제 떨어질지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 주식 투자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 위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소한이라는 것,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뭐 사상 최고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네.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내려면 팔고 다시 사는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눌렸을 때 사자보다 사상 최고가에 샀던 수익률이 더 좋았네요. 실제로 통계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예, 최고가 미증시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판단은 자유지만 거둬달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살펴볼까요? 오늘 핫한 이 종목을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로봇 시대 기반으로 5조 달러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뜨거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에는 의심이 없는데요. 왜 목표가 어제
$260까지 나왔잖아요. 와, 이제 AI를 넘어 로봇 시장까지 엔비디아가 장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오늘 또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어제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꾸준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1, 2등을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를 다투는 거. 하나는 3조 7,800억, 두 번째는 3조 6,970억. 이거가 두 개 모두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명심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어저께도 목표 주가 뭐 250, 260 나오면서 사실 그거 내리면 가면 6조 달러가 되는 건데 3조 7천에서 4조 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뭐 은근히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다음번에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가 끌고 가면 뭐가 끌고 가겠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로봇이라는 얘기를 젠수랑 스스로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젠수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공학이 두 가지가 최대로 지금 성장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런 로봇 공학의 그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주행차의 첫 상업적 적용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벤츠라든가 뭐 BMW 이런 쪽에도 그래서 협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소위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젠스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플랫폼이라든가 컴퓨팅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는 자신감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가격 결정력 그리고 이제 품질 경쟁력, 마진 경쟁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루프 캐피탈도 뭐 $250, $260를 제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도대체 그런 로봇 공학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 뭐 여러분 많이들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심지어는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하는 무슨 격투기 같은 하는 것도 보시고 심지어는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같이 보여줬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마라톤 시합하는 거를 또 얼마 전인가 중국에서 한 걸 저도 좀 봤는데 어떤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는 것인데요. 2025년입니다. 올해요. 올해 지금 시장의 규모가 29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30년에 불과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152억 6천만 달러 시장은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평균 거의 40%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연평균 40%라는 게 얼마냐? 연평균 미국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 4% 될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0%, 1% 남짓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연평균 37%라는 건요. 전 세계 뭐 3% 하더라도 10배로 커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로봇 관련주를 하나를 딱 찍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걸 엔비디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테슬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TF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가장 규모가 큰 거는 보츠입니다. 글로벌 X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보츠 ETF가 있습니다. 단가는 $30 초반 정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로보입니다. 로보란 ETF가 있습니다. 심볼도 재밌죠? 로보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글로벌 X에서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RK에서 하는 겁니다. 아크에서 하는 건데요. ARKQ란 ETF가 있습니다. ARKQ란 ETF가 있는데 캐시우드에 하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 ETF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가는 $87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정도에서 해외에 상장돼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도 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뭐 개인 연금이라든가 뭐 퇴직연금 다양한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라이즈라는 건 KB 자산운용이 이름이 바뀐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여튼 라이즈에서 하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습니다. 심볼은 0036R5라는 심볼을 쓰고 있는데 어저께 가격으로 보면 11,775원 정도 가는 ETF가 한국에 상장된 관련 ETF다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로봇, 나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로봇 관련 ETF 소개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자, 엔비디아 시총 3조 7천억 달러인데 5조 6조 달러. 멀어 보이지만 또 갈 수 있는 기대감. 네, 목표가 250달러 넘을 수 있는 거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낙관론 속에 오늘 월가에서는 어떠한 또 월가 소식을 전해드리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하반기 증시 자신감 이유 있어. 그 근거를요, 월가 블랙락에서 근거들을 대대적으로 내놨는데요. 네, 블랙락의 실제로 글로벌 채권 투자 대표 리기 라이더라는 대표가 있는데요. 리기 라이더 하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가장 큰 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세계 가장 큰데 그 중에서 채권 분야로 총괄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얘기를 잠깐 하는 거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CNBC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자신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가장 큰 거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를 AI의 발전을 놀라운 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가중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뭐냐면 예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등등등등이 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AI나 로봇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요인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전기값이나 이런 거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업 잘 되고 뭐 하더라도 로봇가 불만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이런 로봇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관세 영향도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기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도 약간의 흔들거림을 있고 상반기에 조정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채권도 이분은 채권도 하지만 큰 손이지만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올해 아시겠지만 다른 선진국 대비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다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에 따끈따끈한 월가 이슈 계속 이어가 보시죠. 환호의 마이크론 실적 월가 반응은? 입니다. 어제 이 시간 마이크론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과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오늘 좀 뜨뜻미지근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을 때요. 그 라이브 실적을 발표할 딱 그 시점은 플러스 7%까지 났고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에서 2, 3%였던 기억이 났는데요. 결국 끝나고 나서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약보합이었는데 오늘도 결국은 주가는 약보합으로 오늘 1% 내외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건 다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상치도 다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간 부진했던 것은 워낙 눈높이가 워낙 높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에서 HBM 같은 경우에 그 예상만큼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거 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전에 워낙 많이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었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가장 무난한 설명 같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월가의 투자 의견을 그냥 간단히 보면은요. 모건 스탠리도 기존의 목표 주가를 98달러에서 무려 13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바클레이즈는요. 95달러에서 140달러로 목표 주가를 단박에 올려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84에서 140달러. 올린 폭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럼 그만큼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상을 원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경험적으로 보면 이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어제 하루에요. 최소 16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회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승폭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분은 실망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좀 괜찮아 보여서 굳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의 월가 소식이었고요. 자,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종목 만나보시죠. 밸런스입니다. 핀터레스트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트렌드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많이 아실 거예요.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데 매수 의견에 주목하시나요?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 쓰고 있고 제가 아는 주위에 무슨 젊은 여성분들 이런 쪽은 다 쓰더라고요 이걸요. 그래서 무슨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쓰는 분이 핀터레스트라는 소위 이미지를 기반한 소셜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끌고 그러다 보니 돈을 버는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클릭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핀터레스트가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모라든가요. 그리고 웨드부시가 최근에 투자 수익률이 주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키거나 목표 주가를 상회하면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월가 투자기는 5월 이후에도요. 투자기는 올린 것이 2곳이고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8곳이나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핀터레스트도 이런 거 좀 관심 있고 SNS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스타디 해보실 분 스타디 해볼 가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시네요. 인테리어 이제 핀터레스트에 대한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